자린고비 영감. 옛날에 아주 유명한 구두쇠인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습니다. 자린고비 영감은 어찌나 구두쇠인지 집신 달는 것이 아까워 집신을 허리에 차고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굴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반찬으로 간장만 먹었는데 아버지가 굴비를 사왔으니 놀랄만도 하지요. 밥 먹을 시간이 되자 밥상 위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린고비 영감이 굴비를 밥상 위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모두 잘 들어라. 밥을 한번 먹고 굴비를 한번 먹어라. 그러면 굴비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식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밥 한 술 먹고 굴비를 한번 쳐다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던 자린고비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국에서 고기 맛이 나는구나. 설마 고기를 넣은 것은 아니겠지? 그 말에 며느리가 방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아니었고 오늘 새벽에 생선 장수가 지나가지 뭐예요. 제가 생선을 이것저것 고르는 척하면서 실컷 만진 뒤에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국에서 고기 맛이 나네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린고비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예? 무엇이 아까우세요? 며느리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손을 우물에다 씻었으면 두고두고 고깃국을 먹었을 것 아니냐. 아깝다, 아까워. 식구들은 자린고비의 인색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린고비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둘째야! 둘째 아들은 도둑질하다 걸린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밥 한 번 먹고 굴비를 딱 한 번만 쳐다보라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굴비를 쳐다보느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네 나이 땐 우리 집 간장독에 있던 파리를 쫓아 심리를 달렸어. 그래서 기어이 파리놈의 뒷다리에 붙은 우리 집 간장을 쪽쪽 빨아먹고 왔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녀석이 이렇게 철이 없어서야 쯧쯧. 자린고비는 식구들이 너무 해프다며 잔소리를 늘여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굴비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자린고비는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게요? 정주에 다녀오겠어. 둘째 녀석이 철이 하나도 안 들어서 장가라도 보내야겠소. 청주에 아는 분이라도 있나요? 자린고비는 부채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정주에 사는 유명한 구두쇠에게 딸이 있다고 들었소. 사돈될 사람을 좀 알아보고 혼담을 넣어보겠소. 자린고비는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청주에 사는 유명한 구두쇠를 찾아갔습니다. 만약 청주에 사는 구두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집과 사돈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큰며느리도 평양의 유명한 구두쇠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해픈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기우는 건 하루아침이지. 청주 구두쇠 집에 다다른 자린고비는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자린고비가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날이 참 덥네요. 자린고비는 들고 간 부채살을 딱 2개만 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나는 부채가 다를까봐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오. 아유, 시원하다. 그 모습을 본 청주구두쇠가 부채를 활짝 폈습니다. 자린고비는 청주구두쇠에게 실망했습니다. 부채를 활짝 펴서 부채질하면 어찌 구두쇠를 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 아닌가? 에휴, 오늘 내 헛걸음했구나. 그런데 청주구두쇠가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부채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오. 이러면 부채가 전혀 알뜰거든. 아하, 시원하다. 자린고비는 바로 청주구두쇠에게 사돈을 맺자고 했습니다. 청주구두쇠의 딸이라면 자신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술술 풀려 자린고비의 둘째 아들은 청주구두쇠 딸과 혼인했습니다. 드디어 둘째 며느리가 처음 아침 밥상을 차리는 날입니다. 자린고비는 둘째 며느리가 어떤 밥상을 차릴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밥상을 보고 자린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장을 종지에 가득 담아온 것이 아닙니까? 자린고비네는 늘 간장을 종지 바닥에 비칠 만큼 조금만 담아 먹었습니다. 크흠! 자린고비는 상차림이 못마땅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린고비의 아내가 둘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간장을 왜 이리 많이 담았니? 둘째 며느리가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식구가 많고 간장이 적으면 꼭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간장을 많이 뜨게 됩니다. 또 종지가 금세 비면 입이 더 싱겁게 느껴서 간장이 없는데도 종지 바닥을 긁게 됩니다. 그러면 종지도 닳고 숟가락도 닳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많이 떠놓으면 보기만 해도 입이 짜서 조금 뜨게 됩니다. 종지 바닥을 긁을 일도 없고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둘째 며느리의 대답을 들은 자린고비는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뒤로도 자린고비 가족은 무엇이든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